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머리를 감고 화잘먹 여름 스킨케어 루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성, 건성, 복합성, 그리고 약간 연령대 있는 피부 각각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지성 트러블성 피부부터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얼굴에만 스킨케어가 잘 되어 있어도 바디가 건조하면 다 뺏어가요. 바디 면적이 훨씬 넓잖아요. 그래서 좀 흡수력 좋으면서 보습력 좋은 거, 호불호 없을 만한 게 레이비 산양유 바디 로션 오리지널이에요. 끈적거리는 느낌 안 좋아하시는 촉촉한 보습제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좀 더 로션 같이 묽고 리퀴디한 제형으로 흡수되는 거 없을까 한다면 요거가 약간 꽃시장 향기? 좀 그리너리한 VNA의 프레쉬 부케라고 하는 바디 로션이거든요. 요것도 괜찮고, 시트러스 계열 좋아하시면 오렌지 향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바디 로션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듬뿍 발라줘야지 얼굴에 있는 그 촉촉함이 뺏기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머리 감고 바디 로션이나 건성분들 같은 바디 오일 섞어서 해주시는 게 1순위로 중요합니다. 이건 1년 내내. 잊지 마세요. 끈적이는 거 싫다고 뭐 안 바르시면 안 되고, 지성 트러블성 분들이라도 꼭 보습제를 발라주십시오. 향기가 싫으면 1, 2윤 발라주시거나 하시면 되세요. 토너 패드를 해주는데 저는 열감을 떨어뜨리면서 약간 여드름균을 예방해주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일 좋아하는 게 유이크의 쿨링 토너 패드인데, 유이크 거가 세일을 안 하면은 가격대가 조금 높다고 어쩌면 느껴지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셀퓨전시 토너 패드, 쿨링 토너 패드나 아니면 여드름으로 인해서 주변에 우들두들 좀 각질 올라오는 게 고민이었다 하면은 트러블 예방되는 걸로는 코스알엑스의 빨간통 토너 패드가 효과가 좋았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취향이라든지 뭐 버젯에 따라서 편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이크 쿨링 토너 패드 같은 경우에는 타입을 안 타요. 그래서 건성, 지성, 민감성, 트러블성까지 자극적으로 떨어뜨리는 느낌이 아니라 민트가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순하게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일단 이걸 붙여요. 근데 이왕이면은 좀 한 장 더 써가지고, 저는 관자놀이에 트러블이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머리카락 닿으면서. 그래서 여기도 보습을 주면서 트러블 예방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머리를 말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 말릴 때 저는 탐즈 실드 크림이나 아니면 아도르 퍼퓸 오일 같은 걸로 중간에 머리카락을 열 손상으로도 좀 보호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 트리트먼트제 같은 게 여기 묻잖아요. 그래서 손을 반드시 씻고 나서 스킨케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씻는 게 너무 귀찮으면은 안전한 물티슈나 아니면 하다못해 휴지로라도 손을 꼭 닦아주시고 스킨케어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토너로 닦아내거나 지금 약간 담백한 그런 피부 상태다 하면은 바로 스킨케어로 넘어가도 돼요. 각질 제거나 마무리감 이런 것들을 정리하려면 저는 넘버즈인 청초 토너를 쓰거나 아니면은 지성이라서 좀 더 깔끔하게 유분을 싹 닦아내고 싶을 때, 그럴 때는 바이오더마 세비엄 H2O 토너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넘버즈인 청초 토너로 한번 가볍게 닦아낼게요. 근데 솔직히 유이크 토너 패드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토너 패드를 다 쓰고 나서 점도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토너 패드들 같은 경우에는 제형에 따라서 약간 점도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게 셀퓨전시 쿨링 토너 패드예요. 그럴 때 토너로 좀 닦아내고 스킨케어를 하면은 화장 밀리지 않게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화잘먹이랑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홍조가 너무 심하거나 쉽게 민감해지시고 또 요철이 울퉁불퉁 있는 모든 타입의 분들은 클레어스 블루드롭 세럼을 초반에 살짝 흡수시켜 주시면은, 아이고 요철이 확실히 많이 들어가면서 너무 예민해지지 않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밀리지 않아가지고 트러블이라든지 홍조나 민감하게 고민이신 분들한테 추천드리고요. 이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EGF도 10ppm 진짜 스쳐 지나가는 걸로 조금밖에 안 들어가 있고, 부하이 아줄렌 그 진정 성분도 진짜 조금 들어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더 EGF 함량이 높은 그런 세럼을 발라도
이 정도로 진정 요철 잡히는 게 일어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형을 되게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함량이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적어도 요거는 되게 뭔가 밸런스가 좋은 그런 배합과 제형인 것 같아요. 여드름성이라든지 이렇게 홍조 민감성한테는 효과 있다. 요철한테는. 그래서 요거를 소량 발라주고 화잘먹이랑은 상관이 없긴 해요. 요거는 내 피부 건강에 좀 도움되는 그런 단계였고요. 코스알엑스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가 약간 수분을 세럼처럼 주면서 동시에 다음 스킨케어가 엄청 잘 들어가게 도와줘요. 속건조도 좀 잡아주고. 그래서 요거를 그냥 발라도 되고 아침에 바쁘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미스트 공병에다가 덜어가지고 이렇게 시원하게 적셔가지고 흡수시켜주고 속건조가 너무 심한 사람들은 다 흡수시켜준 다음에 한 번 더 해줘도 됩니다. 이거 공병 어디서 사냐고 그때 문의 주셨었는데 제가 그 코스알엑스에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미지로 붙여놓든지 해놓을게요. 이렇게 하면은 좀 시간 절약할 수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지성분들은 코스알엑스 이 펩타이드 토너만 여러 번 레이어드 해도 수분 세럼까지 바른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지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분이 좀 부족한 속당김 느낌이 남아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수분 세럼을 써주시면 돼요. 열감을 낮추면서 여드름 예방하려면 유이크 쿨링 세럼 괜찮고요. 최대한 좀 가벼운 느낌으로 빨리 흡수시키고 싶다 한다면 넘버즈인 판토텐산 수딩 세럼, 그리고 좀 더 깊이감 있게 보습력을 주고 싶다 한다면 더마토리 히알샵 B5 아니면 뭐 토리든 수분 세럼 이런 거, 아니면 웰라쥬 히알루론산 앰플 뭐 이런 걸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제일 되직한 그런 제형, 좀 더 깊이 있게 수분을 전달해주는 그런 제형이 더마토리예요. 그래서 속건조가 심한 분들은 더마토리 괜찮고요. 코스알엑스에서 이제 끝났다 하는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끝내셔도 됩니다. 나 너무 모든 게 활발하게 일어난다 하면 여기서 끝내고 화장하면 돼요. 근데 속건조가 있고 나 열감이 장난 아니다. 그러면 나 유이크 거가 여드름성이라든지 열감 있는 그런 피부에 되게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되게 가볍고, 그래서 이렇게 속건조를 좀 채워주는 수분 에센스 같은 거를 한번 발라주고 여기서 괜찮으면 끝내도 돼요. 근데 좀 뭔가 난 수분 크림이나 로션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싶다 한다면 파티온 트러블 크림을 하거나, 제가 더 좋은 거는 오아조 더마테카 카밍 크림이거든요. 여기 안에 왜 브링그린 징크테카 세럼 조금 발라주면 유분이 좀 잡히면서 트러블 예방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징크테카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굳이 아침에 그거까지 안 발라도 새 거 뜯은 건데 얘가 좀 유분을 잡아줘요. 그래서 여드름이 너무 고민이고 유분을 조금 잡고 싶다 한다면 브링그린 징크테카 세럼을 찔끔 발라주셔도 좋고, 아침에 귀찮다 그냥 이거 플러스 수분 크림 느낌 어디 없을까 한다면 오아조 징크테카 크림을 그냥 발라주면 돼요. 그럼 끝나요. 괜찮더라고요. 순하고. 그리고 겉에 마무리감도 끈적거리는 그런 느낌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딱 이게 유분을 쏙쏙 잡아주는 징크테카가 들어있구나, 진정시키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구나, 이게 딱 향기라든지 제형으로 바로바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트러블성 지성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하시고, 지성이나 트러블성 분들 같은 경우에는 땀이 폭발한다든지 유분에 의해서 선크림이 뭔가 지워질 것 같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선크림이 제가 진짜 많은데 지성 트러블성이나 좀 땀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이코 바이옴 레미디 워터프루프 선크림을 추천을 드립니다. 확실히 그 워터프루프 기능이 돼가지고 흡수시키고 나면은 좀 땀이 폭발해도 자외선 차단을 제대로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안심? 이런 게 있고, 좀 충분한 양을 발라도 금방 흡수가 되면서 수분크림 같이 촉촉하고 잔여감이 너무 막 미끄덩거린다든지 답답한 잔여감이 없어가지고 사실 타입 상관없이 여름철에 확실하게 자외선 차단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괜찮아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제품인 것 같은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이제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근데 얘를 이제 좀 충분히 많이 발라줘가지고 뭔가 겉에
선크림 같은 게 조금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쿠션을 바르면 화장이 좀 쉽게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딴짓을 하면서 천천히 흡수를 시킨다든지 그럴 시간 여유가 없다 하면은 티슈나 기름 종이로 한번 눌러주고 쿠션 단계로 넘어가면 더 좋습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들 올리브영에서 쉽게 아무 브랜드나 괜찮으니까 구할 수 있는 뭐 기름 종이 이런 걸로, 저는 시세이도 지금 일본 돈키호테에서 산 거 그거 쓰고 있는데 그걸로 넘치는 수분감 같은 거를 이렇게 한번 잡아줘요. 그리고 쿠션을 발라줄 건데 만약에 다크서클이라든지 코옆 홍조 같은 게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쿠션 이전에 컨실러 처리를 살짝 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면 쿠션이 좀 픽싱되면서 파우더리한 경우에 위에 컨실러를 조금 많이 바르면 좀 제형이 따로 논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가지고 눈 밑이랑 눈두덩이랑 코 옆에 붉은기나 막 되게 심한 그런 붉은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다가 너무 바쁘면은 손으로 해도 돼요. 저는 티핏의 웜 컨실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피부가 밝은 분들이나 창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쿨을 사용하고 색상호가 좀 진한 경우에는 뉴트럴이나 웜을 사용을 하고 그렇거든요. 가지고 계신 게 뭐 더샘이나 루나나 다른 브랜드 디어에이나 그러면은 그런 걸로 너무 급하면은 손으로 얇게 발라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좀 쉽게 할 수 있는 매트한 쿠션 추천드릴 건데요. 라네즈의 네오 매트 쿠션이 저는 지성이나 좀 수부지가 여름에 매트하게 쓰는데 또 너무 속이 심하게 건조하지는 않아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쓰는 컬러는 요거는 제가 확인하고 좀 적어드릴게요. 이렇게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소량씩 조금씩만 발라주세요. 한꺼번에 너무 바르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모공이 왕모공이 좀 신경 쓰인다 한다면 보나메두사나 베네피트나 메이크업 포에버 같은 투명 프라이머 같은 거 바르고 좀 그 프라이머 바른 부분을 조심스럽게 올려주셔도 됩니다. 근데 얘만으로도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대왕 모공까지는 가려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기본 모공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커버를 좀 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가끔은 프라이머를 잘못 바르고 오히려 쿠션이랑 파운데이션 밀리면 수습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쿠션은 처리해줬어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바르지 말고 조금씩 레이어드해서 발라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파우더 마무리를 해줄 건데 지성분들이 깔끔하게 모공하고 유분을 바싹 잡는 게 네오 파우더인 것 같아요. 라네즈 네오 파우더 가루 타입. 근데 제가 그거 주문을 했는데 그게 안 왔네요. 유분을 잡아주면서 트러블에 영향 많이 안 주는 게 르누베르 파우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르누베르 파우더를 발라줄 건데 처음부터 너무 많이 바르지 마시고 이게 지금 엄청 파우더가 흥건하게 겉도는 상태거든요. 만약에 시간 여유가 있다면 여러분 브러쉬 처리부터 먼저 가볍게 해주세요. 이렇게 작은 브러쉬로 꾀적거릴 여유가 없다 하면은 통통한 큰 브러쉬를 이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분이 나는 감당이 안 되는 편이다 한다면 여기 내장 퍼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장 퍼프 지금 어디다 둔지 모르겠어가지고 저는 그냥 극세사 퍼프 같은 걸로 한번 퍼프로 해줘요. 그러면은 더 바싹 잡아주거든요, 기름을. 그리고 이제 휴대하면서 한 번씩 수정, 지워지는 거 수정해줘도 괜찮은데 어바웃톤 팩트도 괜찮거든요. 근데 유분하고 땀이 그냥 있는 상태 위에다 그냥 살색의 어바웃톤 팩트를 그대로 올려버리면 뭉침이 있을 수 있으니까 티슈나 아니면 기름 종이로 유분이나 땀을 조금 잡아주고 혹시라도 뭔가 겉도는 느낌 있으면 그 다음에 어바웃톤 팩트로 살짝 소량만 눌러주시면 가지고 다니면서 휴대하시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여드름이 너무 걱정이고 한다면 아예 스킨케어 파우더를 바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넘버드인은 판토텐산 파우더, 스킨케어로 이루어진 파우더라서 밤에도 바르고 잘 수 있는 파우더예요. 그걸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캔메이크의 시크릿 파우더 같은 걸로 눌러주셔도 됩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누르는 걸로 캔메이크 시크릿 파우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트러블이 더 심해진다든지 하지 않기 때문에 약용 파우더라서.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좀 애교살이라 눈썹을 대충 그려놓은 상태고요. 아이라인을 클리오의 젤테일 섀도우, 저는 토피모카 사은품 증정 받은 걸로 살짝만 잡아줄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이섀도우나 아이라인 가지고 계신 걸로 그려주시고, 땀이나 유분에 의해서 라인이 금방 지워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 만약에 이것만으로 안 된다 하면은 그 섀도우나 아니면은 젤테일 섀도우 같은 거 바른 다음에 브라운 붓펜 같은 걸로 위에다가 살짝 라인을 더 그려줘요. 라인이 너무 선져인 게 인공적으로 보이면은 그 위에다가 아까 썼던 섀도우 같은 거를 한 번 더 덧그려주셔도 좋아요. 섀도우가 묻어 있었던 브러쉬로 한 번 더 이 위에다가 살짝 잡아주고, 저는 뭘 해도 아이라인이 번지고 지워져요 하면은 여기 So 내추럴에 약간 매니큐어 같이 생긴 그거를 살짝 그 붓 자체로 발라주셔도 되고, 저는 그냥 손등에다 조금 덜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이제 마스카라 바르고 여기만 자꾸 번져요 하면은 다이소 스크럽 브러쉬 같은 데다가 이 So 내추럴 매직 실러 요걸 좀 덜어서 마스카라 위에다 이렇게 한번 코팅해 주거나 아니면 마스카라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냥 집히는 대로 헤라의 브라운 마스카라가 보여가지고 사은품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요거를 발라줄게요. 나 처음 써본데 이거 왜 이렇게 좋아? 그리고 파운데이션은 헤라 실크스테이 파운데이션이나 에스테로더 더블웨어 이런 거를 사용해 주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또 만약에 나 지워지는 게 싫다 한다면 라카의 요즘에 리퀴드 립도 있잖아요. 그거를 한두 방울 정도만 살짝 소량만 이렇게 바른 다음에 가볍게 손으로 립밤처럼 풀어요. 근데 저는 이거 바르면 각질이 바로 발굴이 되더라고요. 지속력은 좋은데? 그래서 이거 뒷면에 있는 글로스를 발라주면 그게 각질이 조금 덜 부각이 되면서 입술이 좀 덜 건조해 보이는 것 같아서 뒤에 립글로스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누디한데 또 너무 허옇진 않은 누드우드라는 거 발라줬고요. 오늘은 제가 약간 가을 웜톤 느낌의 옷 분위기인 것 같아서 안쪽에 조금 더 탁도 있는 립을 발라도 좋을 것 같은데 새로 구매한 롬앤의 립 오일 코코밤을 안쪽에 소량 발라줄게요. 그러면은 뭔가 가을 팁, 여름 팁 이런 분들이 바르기에 예쁜 그런, 너무 또 덥지는 않은 그런 느낌의 플럼빛 섞인 브라운? 이런 립인 것 같아요. 여기 테두리랑 좀 색이 약간 닮은 부분도 있는데 뭔가 딥톤? 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마무리해도 좋겠죠?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오후 3시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필라테스에서 있다가 5시에 고강도 운동도 해야 되고 밖에 나가서 좀 볼 일도 있는데 지금 완전 햇볕이 쨍쨍이거든요. 좀 지속력이 어떨지까지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 메이크업 마치고 지금 3시간 됐는데 땀을 꽤 흘렸는데 괜찮았고요. 그리고 저녁에 한 7시 괜찮았고요. 또 8시간 뒤에 기름종이를 보니까 볼에는 거의 유분이 안 나왔고 그 이마 부분에 약간 유분 나왔고 코 풀어서 비염이라서 코 주변에 좀 지워진 것 같아서 쿠션을 진짜 찔끔 코 밑에 소량 발라준 다음에 어바웃톤 파우더로 수정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완성이에요. 사람마다 타입마다 스킨케어나 쿠션 뭐 이런 파우더 마무리를 달리하는 게 좋아서 오늘은 지성 트러블성 그리고 수부지인데 훨씬 지성에 가까운 분들을 위한, 그리고 제가 이제 건성이라든지 연령대 있는 저같이 40대 이상 뭐 30대 중후반 뭐 50대 분들을 위한 그런 여름철 화잘먹 스킨케어는 좀 따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성 분들의 간단한 베이스 메이크업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타입 분들도 좋아요, 구독, 하입 눌러주시고 기대해주세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볼게요. 여러분